네,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지방지 765쪽 1번입니다. UP 통합 프로세서.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이거는 시험 나왔지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예? 이거 틀려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책에 들어있는 그런 책 버리십시오. 그래. 이게 이제 국업에서 처음 나왔어요. 이게. 그러면 10년 동안 안 나오다가 10년 더 넘게 안 나왔어. 공무원 10년 동안 공무원 준비할 거예요. 아니잖아. 예를 들어. 그 얼마나 쓸데없는 공부를. 그러면 10년 전에서부터 떨어진 사람이 드디어 공부한 게 한 번 나온 거고 그 사람이 합격했을까요? 예? 그래서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이거 들어있는 책 많아. 안 넣습니다. 내가 뭐 넣기 싫어서 안 넣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꼭 이야기하면 이거는 객체지향. 예? 그럼 내가 물어봅니다. 이 프로세스 모델이 뭐예요? 예? 우리가 이 프로세서가 운영체제에서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소공 SE가 뭐냐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소공에서는 프로세서가 뭐예요? 폭포수, 나선형 뭐 이런 모델을 말하잖아요, 이게.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사람이 내하고 그러면 이런 프로세서 모델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시험에 나오는 건 뭐예요? 응? 프로토타입 견본품.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다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는 게 뭡니까? 예? XP, 에자일, 근데 에자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프로세서 모델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나온 거고 또 나오고 있고 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기법 민첩하게 잽싸게 하자 이거죠. 그게 바로 에자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XP, 익스트림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건 모르고 이거 어쩌다 하면 나타고 공부하면 뭐 다 배워. 외워지지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있는 사람 내가 지금 공부하라 그러면 나왔다고 이거 공부할 거예요. 다시 그러면은 버리라 이 말이야. 이건 가감하게. 뭘 공부해야 되겠어요? 이거 공부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차라리 더 깊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책에는 에자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넣어놨어요. 내가 약간 더 그 정도입니다. 되겠죠? 그러면은 자 그래서 그렇지만 나왔으니까 내가 기출 문제니까 기출 문제집에는 어쨌든 해설은 다 넣어놓습니다. 이론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넣지만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잠깐만 얘기하면 이 통합 프로세서는 그 밑에 꼭 알고 싶으면은 UP는 객체지향 개발 방법론이고 나선형 이런 것처럼 반복적 점진적으로 하는 거다. 이 정도만 알고 더 이상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나선형처럼 나선형 알잖아. 나선형도 뭐 해가 유익이 이원 분석 이런 거 있죠. 그것처럼 거기 4개가 있어요. 도입, 상세, 구축, 이행 4개가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 특징은 이렇게 돼요. 이 도입에서도 우리가 이 프로세서 모델은 뭐가 있어요? 뭐 계획 단계, 분석 단계, 뭐 설계 단계, 뭐 해가 유지 보수 평가 단계 이게 막 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 UP에서는 크게 도입 뭐 이래 있는데 이 도입 단계에서도 이거 다 적용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도 이거 다 적용하고 이런 식이에요. 점진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나선형처럼 그 이야기. 그래서 그 밑에 써놓은 게 두 번째 점에 써놓은 게 크게는 4개 범주인데 도입, 상세, 구축, 이행 4개인데 그 하살표에 보면 뭡니까? 각 범주는 요구사항 도출, 분석, 설계, 구현, 평가 이게 반복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도입 단계에서는 뭐를 하고 뭐 이거는 이제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요즘 그럼 이제 기본 상식으로 약간 알겠죠. 혹시 놓으면은 그렇지만 우리 평소 실력 아는 거 그래 뭐 혹시 놓더라도 하지 말되 이런 걸 공부해서 알잖아요. 이게 포커스 아니까 약간만 하면 전복은 조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하지 말자 이거죠. 이건 뭐 상세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 페이지 2번은 어떻게 돼요?
이제 컴파일러 부분이 나왔는데, 이건 아는 사람은 뭐 되게 쉬운 거고, 모르면 또 이게 뭔가 싶잖아요, 이게. 그래서 2번과 같은 거는 이제 앞으로 할게요, 이거는. 하고, 이제 오늘 이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제. 모르는, 이제 할 테니까. 몰라도 일단 유도하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 3번은 OSI 모델에 대한 거니까 너무나 쉬운 거고. 그래서 2번, 3번은 공부하는 사람 누구나 다 맞추는 거예요. 2번, 3번에 2번은 암호 이런 거는 표현 단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표현청. 그 다음 4번에 이것도 잘 노는 거예요. 벡터하고 뭡니까? 비트맵 방식이죠. 이것도 다 아는 겁니다. 비트맵 방식은 뭐 이래 뭡니까? 점으로 한다면 벡터 방식은 어떤 함수 적용하니까 용량이 크지 않고 회사로 같은 거 맞췄을 거고. 그 다음에 5번 틀린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겠죠. 그 유닉스 해놓고 윈도우 넣는 커널이 뭔가 모르는 사람 내가 나중에 또 상세히 설명할게요. 커널은 뭐 설명했으니까. 6번도 어떻게 돼요? 레이더. 내가 시도 때도 없어. 예? 서미사합을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것도 뭐 6번도 잘 해놔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넣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래 단계적으로 넣어놨어요. 6번도. 그 내가 시도 때도 하지마. 지금 하지 말라는 건 X 쳐놓고 하라. X 안 치는 부분만 공부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7번도 누구나 맞춰 쓰고. 이거는 이렇게 돼요. 부호와 절대값 1의 보수, 2의 보수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개 다 가르쳐 주니까 헷갈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에는 2의 보수밖에 안 나옵니다. 2의 보수만 하면 돼요. 그건 헷갈리는 사람은. 뭐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할 거고. 어떤 진법 이런 했을 때 2의 보수 체제를 어떻게 고치느냐, 집중 쓰는 거를 하나만 알면 안 헷갈리잖아. 그 6번 이런 걸 내가 안 가르치고 이 7급에서는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내 이론책이 없다고 언제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이거 틀려서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 않았으면 분명히 나왔지만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새로 공부해도 녹으면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막 이걸 밑에 뭐 디자인 패턴 원래 이게 건축에서 놓은 걸 이 소공에 접목시킨 건데 그러면 각종 패턴에 있을 때 이 객체지향 그거잖아요. 뭐 무슨 패턴은 뭐고 무슨 패턴은 뭐고 뭐 막 공부를 해놔서 시험 문제 내가 공부한 대로 그대로 안 나와요. 글자가. 그래서 공부를 해도 틀리고 안 해도 틀리고 그건 말을 하겠어요. 어차피 해도 틀리는데. 예. 그 남들 이거 공부하는 사람 병신이에요. 그러니까 해놓고 틀리니까. 물론 공부를 했을 때 운 좋으면 맞출 수 있어요. 아주 이제 용어 보면 어떻게 돼요? 비슷한 거 간단한 거 있겠죠. 예를 들어. 그 내가 그 정도는 내가 문제에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지 말고 공부를 안 해도 맞출 정도만 하자 이 말이죠. 신경 안 써도 영어 단어 정도 갖고서 용어 갖고서 맞출 수 있는 정도의 개념. 그 내가 말한 취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X 해놓고 그 다음 9번 스레드. 이거는 뭐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거 잘 알아야 되고 1번에 보면 옳지 않은 것은 건데 스레드 고유의 데이터를 갖지 않는다 해서 틀린 겁니다. 고유의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하나의 실행단위니까. 그리고 4번은 그 9번 문제에서 4번 항목은 열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험 문제 놓으면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포빅스 뭐 표준이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이런 문구는 대부분 맞겠습니다. 뭐 802점의 표준이다 이런 거는 어제도 많이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래서 9번은 그 밑에에서 두 번째 하살표 봅니다. 제일 끝에 스택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찾았습니까? 두 번째 하살표. 첫 번째 점에서 두 번째 하살표 끝에 뭐가 있어요? 스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스레드가 독립적으로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택입니다. 우리가 메모리는 크게 스택, 힙 이런 걸 구분하는 거 있죠. 나중에 합니다. 힙은 안 가집니다. 스레드가 독립적으로 가지는 메모리 공간, 스택 되겠죠. 뭐 나중에 한 문제 한 풀어보고 그 다음에 10번은 다 맞췄을 거고 이거
어제도 이야기한 CSMA, CSMA CD, CSMA CA, 보낸 후 충돌 조사 CD, 보내기 전 해피 전략 CA, 무선.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죠. 그치만 세부적인 것도 좀 해놔라 이 말이죠. 이거는 너무나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되게 어려운 겁니다. 따져보면은 이 프로그램 언어론이 쉬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 이게 포인트, C에서 핵심이 배열과 포인트잖아요. 이제 앞으로 많이 할게요. 그랬을 때 이 11번에서 나왔는 이거는 2차원 배열이잖아요. 그것도 이중 포인트 부분이에요. 옛날 프로그래밍 언어론이 수업 문제 놓을 때도 가끔 나왔어요, 이거는. 근데 지금 이제 언어론에서 많이 놓으면 한 두세 개, 서너 개 놓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 포인트하고 배열의 관계는 뭐 집중적으로 할 거고, 그랬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1번은. 그래서 잘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는. 그 핵심은 뭐죠, 이거? 그래서 오늘 뭐 크게 설명 안 하고, 그 3개씩 끊었으니까 3개씩 끊어서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처럼 하면 그 행의 시작 주소가 되죠. 그래서, 아까 그 뭡니까? 컴파일러에서 뭐 유도하는 거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배열은 뭐하고 연관을 가집니까? 이거는 배열 표현이고 이거 있는 거는 뭐예요? 포인트 표현이잖아요. 연관을 가지죠. 그랬을 때 이게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유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죠. 그 요거는 뭐예요? 요거하고 똑같다. 그럼 요게 하나 남았어. 맨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면 돼. 요거는 뭐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개는 비슷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뭔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지금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정확한 용어를 쓰면 이거는 배열의 배열. 배열인데 사람들이 그냥 2차원 배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격하게는 배열의 배열이 정확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이거는 한 개는 그냥 포인트인데 두 개니까 다중 포인트. 두 개니까 뭐 이중 포인트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거는 뭐겠어요? 요렇게 보면 뭡니까? 배열이고 요렇게 보면 뭐예요? 포인트잖아요. 그 두 개의 성격을 가지는 거. 그래서 이거는 포인트 배열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상세히 설명 안 할 테니 지금. 그래서 요런 개념을 갖고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는 기본 개념인데 포인트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건 나중에 이제 할 때 이야기 하십시오. 나는 포인트를 전혀 모르겠다. 그럼 내가 포인트부터 설명해 줄 테니까요. 배열과 포인트 관계부터. 그걸 하고 나서, 그걸 해도 이거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하지 마십시오. 11번은. 잘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는. 그래, 다른 것부터 하고, 여러 개 나오면 하자, 이거죠. 삼각형 정도 해 놓으십시오, 이거는. 우선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11로 문제는. 그렇지만 X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번은 뭐 파이프라인 4단계 다 맞췄을 거고, 그 다음에 13번은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 많이 했는데 원형 Q 문제 잘 안 나오는데 뭐 이번에 나왔네요. 그래서 리어 포인트를 증가시키고 어떻게 해요? 넣고 그건데 뭐 이렇게 안 돌리고 반대로 이렇게 돌렸네요. 그래서 리어 포인트를 증가시키고 넣을 때는 항상 뭘 조사를 해야 돼요? 가득 찼는지 안 가득 찼는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사를 하고 안 찼으면 입력하고 그 문제 간단하게 의사 코드로 물어보는 거 이거는. 그래서 뭐 이것도 뭐 문제 있으니까 나중에 풀어보면 되고, 이런 거는 맞췄을 것 같아 내 생각에. 14번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도 안 어려운, 그거 막 그림에서 화살표가 있고 하니까 어려운 건데 그거는 이제 뭐 외래키 관계 이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1번은 뭐 외래키 그거니까 되고, 2번은 부서 번호가 뭐 하나를 가지니까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고, 3번은 전혀 다른 이야기. 뭐 제1정규형 원자성하고 그런 엉뚱한 소리 해놓은 거 이거는. 그럴 때
신입 사원이 사원에 추가될 때는 기존 사원하고 기본키는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무슨 무결성입니까? 개체 무결성이죠. 그 3번 내용이.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개체 무결성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맞출 수 없고, 그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세가 도메인 무결성,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다 알 거고, 그거 알면 맞출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4번, 자꾸 이야기하지만, 객관식 시험에서 1, 2, 3, 4 이래 나갈 때, 하나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게 있고, 4번에 트리거 이런 거 몰라도, 주장 몰라도 어떻게 돼요? 이 국어 시험에서 이런 용어는 거의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내부적으로,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걸 트리거라 그럽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그랬을 때 이렇게 돼요. 이게 DB가 있다. 라고 했을 때, DB, 학번. 그럼 우리가 DB에 연산 조작하는 게 크게 뭐가 있어요? 조작, 셀렉터, 업데이터, 딜리터, 하나는 뭡니까? 인서트, 4개 있죠. 그랬을 때, 이 셀렉터는 검사하는 거예요. 검색하는 거예요. 검색.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했을 때 이 셀렉터 명령에 의해서 이 내용이 뭐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도 많은 연관성을 가지는데 이런 명령을 썼을 때 이 DB 내용이 변경되는 명령이 있고 변경이 안 되는 게 있을 때 이 세 개는 어떻게 돼요? 변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DB 접근할 때 셀렉터 이 명령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보기만 하니까 어떤 보안, 인가자냐, 비인가자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업데이터, 딜리트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없어지면 안 되고 쓸데없는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랬을 때 변경되는 이런 명령을 썼을 때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어떤 내가 다 못하니까 그 시스템 콜 비슷하게 처리해 주는 게 있다. 그런 게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이거 명령에 의해서는 트리거는 발생 안 돼요. 이거는 변화가 없으니까. 정규하에서 뭐 이상할 때도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아니겠고.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이거는 어제 많이 해줬죠, 내가. 이때까지는 안 나왔지만 하자,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근데 이 문제는, 그러면 이게 나왔다고, 그 안드로이드에서 자바로 프로그램 개발하는 정도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 어저께 내가 한 정도의 안드로이드 개요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어저께 한 겁니다. 그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앱이라 그럽니다. 안드로이드 앱의 그 특징, 그 프로그램 개발 특징에서 사용되는 컴포넌트 4가지 대표적인 게 그 액티비티, 이게 4가지입니다. 거기 있는 거. 어저께 썼는 거. 그랬을 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는 액티비티입니다. 이거 이제 스마트폰에 보면 우리 눈으로 화면에 막 보이잖아요, 이게. 그거 처리한 걸 말해. 그러면 우리 화면에 보이는 그걸로 내가 뭐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겠죠, 예를 들어. 그랬을 때, 이것도 이제 내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컨텐츠가 뭐겠어요? 컨텐츠가. 데이터를 말하잖아요. 컨텐츠 그럼 알죠? 지금은 컨텐츠가 중요하잖아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뭐든지 그런 거. 그래서 컨텐츠 그러면 뭐겠어요? 데이터잖아요, 이게. 데이터하고 관계되는 거다. 이해됩니까? 그 뒤에 써놨어. 다음 편에 있는 거면 이번에 컨텐츠가 뭡니까? 우리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공유한다 그래서 뭐 멋있는 사진이 있으면 꼭 이런 그림 나가 공유하면 친구한테 싹 보내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그런 거. 컨텐츠니까 내용이고 뭐 데이터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거. 그 나머지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컨텐츠가 뭔 줄만 알았어도 이제 내가 몰랐을 때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이래 보면은 4번을 한번 볼까? 이거 이제 뭐 무조건 맞추는 거 아니지만 그 15번 문제에서 1번은 읽어보면 이거는 알아. 그러면 2번 모를 수도 있고 3번은 알 수도 있고 그러면 2번이냐 4번이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내가 볼 때 그러면 컨텐츠 제공자는 UI가 뭡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든다. 유저 인터페이스 상호작용을 해주는 거.
화면에 표시하고 이래 했잖아. 이거는 액티비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컨텐츠 제공자가 뭐 데이터를 뭐 공유하는 이런 말이 없잖아요. 네, 그 이야기 그래. 물론 틀렸을 것 같아. 이제 우리가 뭐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개발 안 했으면 이거는 프로그램 개발한 사람한테는 기본이겠지만. 자, 그 다음에 틀리라 이거죠. 그래. 이제 그렇지만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최대한 노력하자 이런 거고. 그 다음 16번. 이건 누구나 맞추면 인베디드 시스템이야 이거. 그 다음에 17번. 이거는 사물 인터넷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 글자는 IoT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사물 인터넷에서 내가 혹시 이제 놓을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많이 해줘요 지금.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잘 안 나왔지만 요새 그 뭐 시대 빅데이터 시대 현재 그 회사 앞으로 그게 다 이쪽이니까요. 이 문제는 그래서 IoT가 있지만 사물 인터넷 문제가 아니고 뒤에 뭡니까? 주소 고갈의 문제죠. 그래서 뭐 V6 쓰고 18번 내가 안 그려도 되죠. XY 낸더니까 XY 바에 바 이래 되잖아요. 바에 바니까 둘 다 없으면 그냥 XY. 이 문제는 보는 방법을 아느냐 묻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고. 그 다음에 19번인데 말이죠. 어제도 질문 있고 19번은 내가 이제 166쪽으로 가봅니다. 일단 166쪽에 이거는 이제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내가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 잠깐 언급하면 166쪽에 15번 문제를 봅니다. 15번을 보면은 그 이제 어제 틀린 반 정도에 가까이 온 사람이 틀렸는데 이거는 쓰지 말고 그리고 뭐 이거는 여기서 중요 안 하니까 일단 되고 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풀인 뒤에서도 설명하면 되니까. 자, 여기에 어떤 x 값이 5가 넘어왔다. 문제에서 5가 넘어옵니까? 넘어오면은 제일 처음 5니까 어떻게 돼요? 5하고 1하고 같으냐? 안 같아? else.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합니다. 그럼 이 값이 자꾸 줄어들어요. 언젠가는 5 뭔가 줘도 언젠가는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이게 이제 자기분이 제기 호출인데 그러면 1이 됐을 때는 1하고 1이 같으냐요. 그럼 이게 실행이 돼요. 그럼 자기는 호출 안 돼요. 결론입니다. 요게 이제 다 요게 만약에 리턴 여기 100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1이라서 1이 리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값이 1이 됐을 때 보통 이게 1이면 1이잖아 이게. 그래서 헷갈려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1이 됐을 때 리턴 되는 값은 여기 선 값이 리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이제 막 다르게는 그럴 때 우리가 이 제기 호출 이 제기 호출에서 이런 말 완료 조건이라는 말이 있어요. 완료 조건. 이게 완료 조건을 말해요. 이거는 절대로 완료가 안 돼요. 왜냐면 자기 자신은 자꾸 계속 순환이 되잖아요, 이게. 언제 계속 순환되면 뻗어서 무한루프가 돌아가요. 그래서 제기 호출 잘못 구현하면은 컴퓨터 이제 공부할 때 이런 숫자, 이런 조건 이런 걸 잘못 쓰다 보면은 런 해놓으면 컴퓨터 죽었대. 멍하니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계속 도니까 이게 어떨 때는 죽어 그러면. 그래서 이 제기 호출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완료 조건이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제기 호출 조건 문제 풀 때는 이 if문에 있어요. 반드시. 완료 조건이 if문이 한 개가 아니고 막 두 개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요. 그래서 완료 조건에 있는 값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뭐 t1은 여기 리턴이 1이면 1이고 만약에 이게 100이면 t1일 때 리턴 값은 얼마라고? 100. 요 완료 조건을 딱 찾아 놓는 게 핵심.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508쪽 해설.
자, 508쪽에 그 제기호출해서 풀이 3개를 일부러 내가 넣어놨어요. 풀이 방법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1, 2, 5 이렇게 적은 완료 조건을 찾아서 거꾸로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값에서는 t1의 값이 1이에요. 그 다음 t2 해갖고 어떻게 돼 있어요? 그 4 곱하기 t, 요 쓰는 식이죠. 그대로 쓰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t의 2분의 2니까 반드시 1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위에서 t1이 1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6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이 방법이 두 가지. 완료 조건을 찾아서 어떻게 한다고? 위로 이렇게 숫자 커지는 쪽으로 올라가서 결과를 찾는 방법이 있고, 거꾸로 풀이 2, 그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 잘하는 사람 절대 실수 안 하지만 연산 우선순위가 똑같다든지 하면 아무도 실수를 안 해요. 근데 연산 우선순위가 다르다든지 또는 뭡니까? 뭐 뺄셈이 섞여 있다든지 등등이면 어떻게 돼요?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4 곱하기 t 하면 연산 우선순위 잘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선이 되겠죠? 그럼 시험장에서 어떻게 풀 거예요? 어느 게 쉽습니까? 1번이 안 쉽습니까? 아무래도 2번보다는. 그럼 알아서 선택해라 이거죠. 푸는 방법은. 근데 이게 이제 꼭 2번처럼 풀어야 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제기 호출해서 다시 자기를 호출하는 횟수가 몇 번이냐 물어보는 게 있겠죠. 그것도 놓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풀이 2처럼 해서 찾아낼 수 있다. 1번은 못 찾아냅니다. 자기가 호출된 횟수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풀이 3은 연산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어. 그럼 틀린 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풀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연구를 해보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다시, 778로 갑니다. 778로 가면은, 완료 조건이 뭡니까, 이거는?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A 곱하기 B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 인수는 2개를 받습니다. 이에서 77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A하고 B 받은 값을 곱해주면 완료 조건이고,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A 곱하기 리커 2번 호출됩니다. 리커가. 그 2번 호출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 밑에 해설을 보십시오. 해설에 뭐 써놓고, 첫 번째 넌 보십시오. 넌 3 곱하기 리커 R, 그렇게 R 2,3 더하기 R 2,2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 빼고 뭐 이렇게 놓으면은.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제쳐놓고, 뒤에 있는 걸 다 찾고 나서 다시 자꾸 앞으로 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들 공부를 하라 이거죠. 나중에 풀어볼 때 이런 거 다 이제 앞에 문제 있으니까. 그 다음 20번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2014년 국가지에서 나왔는데 체크섬, 순환중복 이게 2개가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 2개를 몰라도 페리티 비트 2004년도 그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이것만 알면 맞죠. 홀수계 내가 문제 낸 거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놓은 것도 이거 옛날에 홀수계의 비트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를 발견할 수 없다 해서 틀린 있다. 이게 뭐 이 문제 그래서 이것도 그 체크섬하고 그건 안 해도 돼요. 내가 일부러 이번 2014년도에 넣어놨기 때문에 안 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문제가 이거는 없네요. 자, 그럼 이게 원래 데이터입니다. 원래 데이터가 있을 때 만약 짝수 방식을 한다 그러면 요게 여기 넣는 게 페리티 비트야. 짝수 방식이라면 1이 2개니까 여기 뭐 넣어야 돼요? 0을 넣고 홀수 방식이면 여기 뭐 넣어야 돼요? 1을 넣으면 되잖아요. 이건 알 거고. 그랬을 때 이렇게 전송을 합니다. 그 이제 전송을 해가 데이터가 왔어. 그럼 홀수계가 오류가 났습니다. 그럼 홀수계가 어떻게 오류가 났느냐? 요 1이 0이 됐어요. 요 1이 한 개. 그 나머지 똑같아.
요게 0이 되면은 1이 하나니까 오류가 된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 요것도 오류가 났어. 1로 거꾸로 반대로 됐어요. 그럼 요게 또 반대로 요렇게 됐어요. 그럼 지금 홀수의 오류가 몇 개 난 거예요? 오류가 3개 났죠. 오류가 3개 나고 요거 2개는 정상적으로 왔어요. 그럼 홀수계가 오류 났어. 3개가. 1이 짝수계가 2개가 되는데 1이 몇 개예요? 3개니까 송신척. 수신척에서는 보면 이게 홀수계가 3개가 오류가 났는지 1개가 오류가 났는지 몇 개가 오류가 났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렇지만 일단 뭐가 발생된 건 알 수 있어요. 오류가 난 거는 알 수가 있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통 1개가 난다 이러는데 이게 데이터가 많아. 막 오류가 수도 없이 났어. 뭐가 많이 났는 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용어를 뭐라 그래요? 예? 오토바이 타고 혼자 요렇게 가는 거를 뭐라 그래요? 서서서 가면 아무 소리 안 하죠. 오토바이 타고 막 떼거리로 확 다니는 걸 뭐 한다 그래요? 폭주한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것처럼 오류가 많이 나는 거는 오류가 폭주했다 그럽니다. 그랬을 때 오류가 폭주를 해도 페리티 방식에서 홀수계가 폭주하면 어떻게 돼요? 오류가 난 걸 검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짝수계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단일 비트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20번 문제는 이게 핵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류 검출에서 쓰이는 게 페리티 비트, 해밍 코드 여러 가지 이건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 놓으면 책 같은 데 보면 오류 검출은 페리티, 그 다음에 체크섬, 그 다음에 순환 중복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책마다 다르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그 체크섬이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또 쓰는 게 CRC, 순환 중복 검사를 또 쓰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없어. 그리고 그 모듈로 2는 뭐냐 하면은 퍼센트 2로 나누는 걸 말하는. 우리 모듈로 연산 알죠? 2로 나누면 뭐가 결과는 뭐만 있습니까? 0 아니면 1이죠. 0과 1로 한다는 그 뜻이에요. 모듈로 2는 모듈로 2번에 보면 순환 중복 검사는 모듈로 2 연산을 주로 사용한다 이래 되잖아요. 주로 사용한다 이 말. 다른 거 써도 된다 이 말이었어. 그래서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내가 보니까. 그 공부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 다음 1번에 체크섬은 또 뭐냐? 1의 보수를 쓴다고 하는데 1의 보수 말고 다른 걸 2의 보수 써도 돼요 사실은. 데이터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 이 데이터를 보내면서 체크섬은 이겁니다. 내가 설명을 할 때는 하지 마십시오. 이게 뭔가 싶어서 내가 그러면 이걸 자릅니다. 이렇게 크기로. 뭐 더 있었다 가정해 볼까요? 111로 할게요. 그냥 이게 원래의 데이터가 여기까지. 그럼 4개씩 잘랐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걸 더 하는 거 이걸 더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이제 이진수 더 하는 방법 지금 가르쳐 줍니다. 더 하면 얼마예요? 하나 남죠? 이진수 더 하는 거는 짝 맞추고 하나 올라가면 이러고, 짝 맞추고 하나 남아서, 짝 하나 올라가서 하나 남으면 1이에요. 또 짝 맞추고 하나 올라가고 하나니까 계속 이러는 이상하게. 이 짝 맞추고 이거 쓴 거 맞죠? 이리고 이렇게 됩니다. 왜 다 1이지 갑자기? 그래서 이 데이터가 보낼 때 이렇게 분리해서 더해갖고 이 올림수는 제거합니다. 이거 반대로 지지면 이상하다 이거. 이게 뭐가 돼요? 1의 보수죠. 그럴 때 요 0000을 말이죠. 요걸 포함시켜서 싹 보냅니다. 내가 노랗게 선 요게 체크섬이라 검사합시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수신척에서는 그대로 이걸 1011 0101 이까지 더합니다. 더해봅니다. 더하면은 똑같이 아까 0이니까 똑같네. 이게 더하면 뭐예요? 더하면은 하필 얘를 내가 이걸 들었나? 더하면 하나 1 또 하나 올라갔으니까 1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 그래 놓고 요거를 올림수는 버립니다. 역시 벌리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1의 보수를 구합니다. 그 1의 보수를 구하면 0000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체크선 방식은 이거는 이 송신척에서 이 수신척에서 이렇게 조작했을 때 요게 결과가 0이죠. 0이 나오면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게 얘를 이상한 걸 들었네. 또 다 0, 결과 무조건 0이 나니까 두 개로 해보자. 두 개로 해도 돼요 이게 간단하게. 그럼 두 개 요만큼 데이터는 더 합니다 이렇게. 짝 맞으니까 0이고 하나 올라갔어요. 이것도 0으로 해보자. 이상하네 기분이. 자 그러면 이제 짝 맞으면은 0이고 하나 올라가면 짝 맞으면 0이고 하나 올라갔어. 짝 맞으면은 0이고 하나 올라갔어. 그래 요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한 1의 보수는 뭐예요? 0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뭐라고? 체크선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보낼 때 0, 1, 1, 1 요걸 같이 보냅니다. 그럼 수신척에서는 다시 자릅니다. 이렇게 약속대로. 요 체크선까지 포함해서 더해버리는, 더해갖고, 짝 맞고 한 개니까 1, 하나 올라갔고, 짝 맞고 한 개니까 1, 하나 올라가, 짝 맞고 한 개니까 1, 1. 그 다음에 1, 짝 맞고 1, 하나 올라갔고, 근데 계산 잘못하는 거 아니죠? 하나 올라갔고.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1의 보수를 취합니다. 아 맞네. 갑자기 1의 보수를 취한 내가 저거 0000이 됩니다. 아까는 이게 0000이라서 이게 000 나왔는가 싶어서 내가 다른 예를 들었습니다. 체크섬이 다른 거라도 결과는 항상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 수신척에서는 아, 이 전송된 데이터가 뭐라고? 맞구나 이렇게 됩니다. 판단하는 그 원리를 말해요. 그랬을 때 이게 1의 보수 방식을 이용해도 되지만 다른 걸 해도 돼. 2의 보수도 됩니다. 이게 내가 다 해봤고 책 같은 데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 나도 이게. 근데 시험에 안 나오고 말로만 이렇게 나오고 다른 걸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할 게 너무 많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보보론 한꺼번에 빨리 할게요. 오늘 다 못 할 건데 이렇게 가는 78 빨리 좀 하면 이제 1번은 어떻게 돼요? 예? 1번은 공부해서 뭐 나머지는 보안 통보로 4번은 그 정보보험 뭐 평가 그거잖아요. 빨리 말하면은. 그다음 2번은 뭐 해킹의 마지막 과정이 또 책에서도 했고 맞췄을 거고. 3번 역시 나왔습니다. 침입 탐지 시스템. 예. 다 맞췄을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할 거니 그다음에 이제 이게 4번이 이거예요, 이제. DP 헬만. 내 말 듣는 사람 맞추고 만드는 사람 틀리겠죠. 내가 손바닥 적어가라 그래서. 내 작년에. 예? 왜? 그거 막 이제 맨날 하는 게 악성 이런 거. 이게 쓰면은, 예? 이거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뭐, X인지, 예? 이게, 비슷비슷해. 안 돼,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 손바닥 딱 적어가는 거, 이제. 2개 적어가십시오, 앞으로. 혹시 원래도 모르니까, DPL만 하고, RSA 손바닥에 적어가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손바닥에 적으면 아니죠. 아예 종이에 적어가십시오. 시험장 가기 전에, 아침에. 종이 딱 적어갖고, DP 헬만, RSA 적어갖고, 책상에 딱 풀칠해 붙여놓으십시오. 그럼 뭐 감독관이 할 게 뭐예요, 이게? 그 시험 보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걸리면 어떻게 돼요? 감독관이 그 칠판에 붙여놓으면 감독관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 고등학교에서 애들이 그냥 붙여놓은 건 줄 알 것 같아. 내 생각에요. 뭐 신문 덮어놓으면 모르잖아요. 신문이 아니죠. 그래,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사람이 아무리 이 공무원 시험 머리가 뭐 돌대가리라도 시험에 나오는 걸 일주일 전부터 여러 정리해갖고 시험장에 가서 복도에 가서 뭐 잡담하지 말고 아는 사람 있다고 시험 치기 전에 한 30분 동안 이걸 탁 보는 거죠. 그럼 시험지 받으면 잽싸게 노던 안에 적어놓으면 돼. 시험지 백지에. 그러면 머릿속에 남을 것 같아. 이거는 맞잖아요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게 이만큼 주어지고 그 간단한 계산하는 건데 이건 앞으로 할 내용이고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작년에도 실제로는 큰 수지만 작은 수 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5번. 이것도 많이 했죠. 해시. 그 밑에 내가 다시 정리해 놨습니다. 역상. 거꾸로 가니까. 이건 나중에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2% 7은 얼마입니까? 5죠. 5는 찾을 수 있으면 5를 알았을 때 12 이게 거꾸로 가는 게 여기입니다. 이거는 가능하지. 이건 어떻게 돼요? 5 주어준다고 못 찾죠. 왜? 19% 7도 뭐예요? 5니까. 예? 거꾸로 갔을 때 이 결과가 나온 거는 똑같은데 이건지 알게 뭐예요? 그래서 역상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제 읽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앞으로 할 거고. 그랬을 때 처음에 1방향 함수는 이게 주어졌을 때 이거 못 찾는 걸 말해요. 모르니까. 두 번째 제1 역상은 없습니다. 제2 역상, 다르게 영어로 프리미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약한 충돌 저항성인데 이거는 미리 그 두 번째 칸에 보면 이래 미리 주어진 입력 이게 주어졌을 때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앞으로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충돌 저항성은 안 주어져. 이게 안 주어졌는데 이걸 일차는 우연의 일치 이걸 찾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 세 개의 핵심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세 번째 충돌 저항성은 1번에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의의 수로 다른 두 입력 되겠죠? 그 핵심. 그래서 정리하고 이제 앞으로 할 거고 모여서 문제 풀어보고 공부를 그래 해라 이거죠. 그 다음 시간이 지금 많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6번은 이거는 작년에 내가 모의고사 할 때 그대로 내가 해준 문제. 내가 한번 그대로 해줬다가 놓은 건 아닌데 이게 7급에서 놓은 걸 내가 모방해서 낸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요 밑에 해설도 내 작년에 가르쳐준 거 손 하나도 안 내고 그대로 넣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 보안이니까 추론이 방지가 돼야 되지 추론이 보장되면 안 되잖아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그 다음 7번이 또 이제 어렵다는 책이 없다 그러는데 물론 내 책에 ISO 27001 이거 없습니다. 이런 거 있는 책 공부한 사람이 병신이네, 내가 볼 때도 이게. 물론 내가 뭐 내 책 기준 비슷한 말은 있는데, 뒤에는 ISMS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왜 이런 걸 없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제 했잖아. 이거 하고 뭐가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한번 이거 하고 이거 차이가 뭐죠? 이거는 이제, ISMS 문제잖아요. 예? 이거 문제는 오잖아요, 이거. 이거는 뭐예요? 그 긴 걸 어떻게 다 외워? 이거는 뭐예요? 예? P 뭐예요? P가 퍼스널. 간단하게 뭐 보호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조직, 회사, 뭐 정부기관 이런 조직은 자산이 많습니다. 그 자산 중에도 분류가 있겠죠. 뭐 정보자산도 있고 주로 정보자산을 다루는 거겠지만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가 돈 많이 벌어가 제주도에 땅을 사놨어요. 그거는 정보자산은 아니죠. 예를 들어 어쨌든 자산을 정부 보호하는 거고 이거고 이거는 뭐라고? 그 조직은 옥션 이런 게 조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옥션에서 개인 정보를 많이 갖고 있죠. 작년인가 언제 그때 뭐 어떤 뭐 XSS인가 이런 거에 유출됐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개인 정보가 유출돼서 그래서 내가 옥션 거래하고 싶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랬을 때 이런 기업이 이 인정을 받으면은 이런 기업이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할 때 책 같은 데 보면 뭐 몇 줄 돼야 막 5줄씩 3줄씩 되잖아요. 길게. 그걸 어떻게 외워? 나는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해요. 핵심을 알아요. 핵심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 그거고
이거하고 비슷한 게 어저께 뭐라고? 예? PL입니까? 나 헷갈리가 항상 이게요. 그래서 뭐 중복되는 거고. 자, 그런 측면, 여기까지 공부하면 돼요. 예를 들어. 그런 거지. 그 개념을 정확히 알면은 다시 7번 문제, 뭐 책에 있니, 없니, 어렵니,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뭡니까? IS, MS, 이게,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 뭐 이런 것처럼, 뭐 IS, 뭐 영국에 뭐 있는 거 그렇잖아요. 모방한 거예요. 모방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785쪽에 그 정보 대책 요구 사항을 보십시오. 뭐 내가 다는 아는 뭐 보안에 보면 통제 분야해가 뭐 자산 관리에 보면 뭐 자산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밑에 인적 보안에 보면 고용 전 중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인적이니까 뭐 고용이고 등등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를 봅니다. 7번. 자, 7번에서 1번 넘어가고 2번 읽어보고 3번 넘어가고 4번 중거성 읽어볼게요. 조직이 준수해야 될 맞잖아요. 그럼 1번 다시 보세요. 자산관리인데 자산관리면 뭐가 나야 되겠어요? 뭐 어떤 자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이게. 그 다시 이야기합니다. 785쪽의 통제 분야에서 보안 정책 요구사항은 뭐고 자산관리 요구사항은 뭐고 내가 달달달달 외웠다. 외울 수 있습니까 이거? 외웠다 하더라도 시험장 가면 생각이 나요? 그래 공부합니까? 그런 책 봐야 되나? 안 되잖아. 볼 필요 없잖아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7번 문제도 어떻게 돼요? 무조건 틀리는 건 아니잖아. 예? 이거 외우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왜 하나를 알아야 돼요? 예, 왜 해야 되냐? 모르겠어. 아직도 이해 안 돼. 이걸 왜 해야 되냐 모르고 막 외우니까 이런 문제는 무슨 말인지 해가 책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외웠다고 그 사람이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안 외운 사람이 맞추는 거 이제 공부 방법론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예요. 8번 이야기 안 해도 되고 9번 이야기 안 해도 되죠. 맨날 오는 거 너무나 많이 했고 10번도 맨날 이야기했습니다. 법에서 공격키는 뭐라 그런다고 10번? 전자, 서명, 검정 정보라 그러고 개인키는 뭐라 그런다고? 전자, 서명, 생성 정보라 그럽니다. 수시도 때도 없이 했어요. 그 다음 11번도 또 나왔잖아요. IP 시큐리티. 4번 AH는 뭡니까? ESP가 암호를 추가한 거잖아요. 기밀성을 위해서. 그래서 뭐, 그 다음, 뒤에서 이야기하고, 12번. 이건 어제도 했네. 12번. 서비스 거부 아닌 거. ARP 스푸핑 와칭은 뭐라고? 중간자 공격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매크로 바이러스, 데이터 파일에 걸리는 거. 그 다음 14번. 이건 내가 그대로 해준 거. 아까도 이야기했네. 내가 이걸 강의하면서 서킷 레벨은 아주 깊이 있게 안 해줬어, 내가. 해주긴 해주는데. 아까 7번 문제잖아요. 지방지 있는 거. 그래서, 트래픽 감시한다, 데이터 감시, 그런 응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5번, 커버로스. 이거는 눈 감고도 맞추는 문제. 커버로스 그러면 뭡니까? 대칭키 기반이잖아요. 공격키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린 거고. 그 다음 16번도 시도 때도 없이 한 거예요. 전자서명은 무기밀성이지 기밀성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암호 알고리즘에 따라서는 서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뭐가 된다고? 암호화가 된다 이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RSA 이용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그대로 맞췄을 거고. 17번은 가르치 주긴 줘서 솔터. 근데 틀린 사람이 있을 거다 내 생각에. 그래서 그 밑에 A에 보면 그 솔터를 추가해갖고 어떻게 돼요? 해시 값을 저장합니다. 그 밑에 쭉 보면은 저장되는 값은 그러니까 근데 이걸 틀린 사람 있어. 그래서 이제 4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옳지 않은 것은인데 솔터 값은 보안 강화를 위하여 패스워드
암호화된 상태로 패스워드 파일에 저장되어야 한다. 안 그래요? 솔트는 그래 안 하고 그 밑에 보면은 저장되는 값은 id하고 솔트하고 해시 값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내가 설명을 잘못해서 틀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요. 이게 서버예요. 이 클라이언트. 자, 예를 들어, 이제 이 서버가 있고 이 클라이언트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할 때는 뭐를 넣습니까? 아이디하고 뭐를 넣습니까? 비밀번호를 넣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 우리가 접속할 때 아이디가 뭐냐, 비번이 뭐냐, 얘가 아이디가 내가 C1이에요. 비밀번호가 뭐냐, 1111이에요. 이걸 탁 넣으면 접속이 탁 인정이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서버에서 갖고 있는 거는 뭐겠어요? 이 사람 아이디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해커가 탁 침입해갖고 어떻게 돼요? 이걸 빼갑니까? 이걸 빼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서버에서는 개인정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개인정보 이 비밀번호잖아요. 이게 항상 그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해커가 침입했을 때 비밀번호 이걸 아예 저장을 안 시켜놓는 거예요. 서버에. 그럼 침입해갖고 비밀번호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침입 하나만 하면 해커는 정보를 가져갈 게 없잖아요. 그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저장은 그럼 이 비밀번호에다가 이상을 막 덕지덕지 붙이는 거예요. 붙여서 해시 함수 이 붙인 게 솔트입니다. 붙여서 솔트된 결과 원래는 비밀번호 111이라면은 뭐 1429 이걸 저장해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여기 해커가 딱 침입해서 이걸 저장돼 이걸 가져왔어. 그러면 해커가 접속하기 위해서 아이디 넣고 이거 넣으면 돼요? 안 되게 돼 있잖아. 뭐를 넣어야 돼요? 입력하는 건 비밀번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기법이 솔트 기법이 서버에 접속할 때 비밀번호는 여기 전혀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커가 침입해도 어떻게 돼요? 비밀번호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려면은 이 기회에 맞도록 전수 조사 공격 다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솔트를 뭐 솔트는 나중에 최종 해시 함수에 바뀌니까 비밀로 저장할 필요는 없고 해시 값 비밀번호를 안 넣는 원리입니다. 다시 간단히 말하면 패스워드 인정 방식에서는 접속 시 아이디와 필요한 게 뭐라고?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또 이야기해야 돼 이거. 시간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잘 읽어보고 그 적어놓으면 돼. 접속을 위해서는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여기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되는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8번도 뭐 또 나왔습니다. 5%에 대한 거. 뭐 Q 또는 스택 등등이 버퍼 5%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3번은 전혀 이제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 18번도. 그 다음에 19번은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20번은 어떻게 돼요? 연계 추적 뭐 이거 시험 잘 나오고 이것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좀 뭐 한 2개 정도 아까 내가 하지 마라 그러는 거 UP 라든지 디자인 패턴 이거 나왔다고 되게 어렵다 그러. 나머지는 특별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뭐 한두 개 약간 까탈스러운 거 한두 개 있긴 있었는데 웬만한 걸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지방직 나는 지방직은 지역마다 합격점이 다른데 대충 몇 점이었죠? 되게 높게 나왔어요. 모릅니까 있는 사람들? 네.
일단 휴식하고 분석했으니까요. 이제 공부 뭐 무조건 안 나오고 막 무조건 어려운 거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하고 서울시 오늘 다 분석하려나 모르겠네.